2025년 8월 1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정, 바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국내 증시를 먼저 보고 뉴욕 증시로 넘어갈 건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 목요일 8월 14일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해서 3,2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이 관망세는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고용지표 둔화가 금리 인하 옵션을 열어두는 근거가 될 거고, 관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역시 미래에셋 증권조차도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못 찾고 있다라는 거겠죠.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0.3% 낮아졌고요. 연간 전망치는 0.4%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요,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피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됐다고 합니다.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관련돼서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이 소화된다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 3,3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양도세에 관련돼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윤석열이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했을 때 주식시장이 올랐느냐, 오히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깨지고 2,300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양도세 그렇게 주식시장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제 의견을 전해드린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10억을 버니 50억이 있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주식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릅니다. 주식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집니다. 아니야, 미쓰리 기업 실적이 좋아야 올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주가 움직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몇 월 며칠 날 A라는 기업이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엄청 좋은데, 그래서 기업 실적 좋게 발표될 거니까 내가 미리 사놓아야지 하고 주식을 샀는데 정작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다반수죠. 주식은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예요. 저는 증권사 다니면서 돈 많은 자산가분들을 고객으로 꽤 많이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인드를 좀 어느 정도 배워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양도세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뭐 주식을 팔고 이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근데 갖고 있는 그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세금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저만 던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빠질 거예요. 1월 달부터 내가 열심히 수익이 나서 지금 수익률이 얼만큼 됐어라고 12월 달까지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라고 막 자랑질을 해도 결국 12월 달에 그렇게 양도세 피하려고 막 매도 주문을 내면 주가가 빠질 거고 나는 오히려 1년 동안 수익 냈던 거를 다 토해내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주식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자식을 그냥 피하고 난 무조건 세금을 피할 거야 하는 마인드로 팔았다고 칩시다. 자, 새해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주식해볼까? 나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매수세가 폭발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가 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높여놔도 주가는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잠시 전에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샀는데 이 시나리오는요. 그냥 산수적인 시나리오지 만약에 여기에다가요. 시황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양도세가 10억이니 50억이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3200포인트까지 와서 여기서 뛰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발목 잡히고 있고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이 세제 개편안을 갖다 붙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세제 개편안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로 다시 넘어갈게요. 제가 양도세 세제 개편안에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잡아서 제대로 한번 까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자는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 지표가 엄청난 것들이 있나? 그닥 없어요. 8월 18일 월요일 날은 8월달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요. 19일 화요일은 7월달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왜냐하면 매월 중순이 넘어가면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를 시작으로 착공 건수부터 시작해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막 발표가 됩니다. 자, 8월 20일 수요일은 7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8월 21일은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7월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7월달 거, 그리고 8월달 S&P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정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잭슨홀 미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잭슨홀 미팅 여러분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언제부터인가 자꾸 8월달 되면 모든 관심이 잭슨홀 미팅으로 몰립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이 어쩌고 막 기자들이 글 쓰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작년엔 특히 왜 그랬냐면 8월 초에 발표한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그리고 ISM,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부진한 제조업 지표를 보고
8월 5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멘트가 뭐냐면 경기 침체로 가격 조정이 형성됐고 그 다음부터 기간 조정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 달에 또 부진한 8월 달 고용 지표를 보고 다들 불안해했는데 제가 9월 달에 나오는 경기 침체란 단어는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 8월 달에는요. 8월 초에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거렸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어. 자, 이번 8월 달 잭슨홀 미팅 졸라 중요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잭슨홀 미팅 기억나세요? 작년 잭슨홀 미팅이 되게 막 중요해가지고 막 지금도 그래 2024년 잭슨홀 미팅 때 막 이랬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에요. 작년 8월 달에는요. 8월 초 증시가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증시가 이렇게 안정을 찾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이 무슨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뭐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잭슨홀 미팅이 중요해졌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도 잭슨홀 미팅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05년도에 누가 금융위기를 예언했는데 몇 년 안 가서 금융위기가 정말 벌어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뭐냐면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일 겁니다. 뭐 2007년도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시장의 혼란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막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2010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그때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확대했고 제로금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굉장히 힘을 썼다.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이번에는 ECB 총재가 다음에 대규모 그러니까 ECB 총재도 뭐 금융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일정이 뭐였냐 계획이 뭐였냐면 그 다음 해부터 대규모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뭐 2007년도부터 불안불안했겠죠. 그러자 벤 버냉키 의장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치 취할 거야 라고 했는데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땅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이런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거야. 아니면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내년부터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들이 우리가 다음 해부터 이런 계획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거예요. 재정 위기를 극복할 거예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2014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그리스가 디폴트 되고 그리스 디폴트 되면 헝가리 되고 헝가리 다음에 스페인 되고 뭐 난리 무르수치고 결국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2017년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잭슨홀 미팅은 매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게 뭔가 감지되었을 때 통화정책 수장들이 나와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다음 해부터 이런 일정으로 뭐 금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뭐 제로금리를 쓴다든가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뭐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쫙 발표하는 게 잭슨홀 미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7월 달까지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렸고 약발이 닿아서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터져서 증시가 한번 휘청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이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8월 초에 가격 조정 만들어졌고 기간 조정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럼 올해는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작년에는 그나마 뭐 경기 침체 우려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아예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막무가내 금리 인하 그리고 관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게 없고 그냥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도 있었어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떻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카리스마라곤 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 말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잭슨홀 미팅에서 트럼프 저 개새끼가 나보고 금리 인하 하라고 압박하는데 지금 저 트럼프 새끼가 질러놓은 저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경제 지표 개판이고 지금 고용 지표 봐라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모를까. 그죠? 그렇게 못할 거라고요. 제가 뭘 지금 보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8월 1일 날 발표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라고 했죠? 수치가 얼마였습니까? 7만 3천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6월 초에 발표했던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원래는 14만 4천 명이었는데 1만 9천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거의 13만 명 이상이 거의 개구라였다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게다가 5월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7월달에 발표된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기존에는 14만 7천 명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시장에서는요. 뭐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뭐 12만 명, 13만 명, 한 14만 명 보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고용 뭐 괜찮습니다. 이 개지랄을 떨다가 정작 지금 와서는 5월달은 14만 4천에서 1만 9천 명. 1만 9천 명이 하향 조정된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증가됐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고작 1만 9천 명만 증가된 거고 6월 달도 14만 7천 명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고작 1만 4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고용 개판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 중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뭐 증시는 뭐 두려움의 벽을 타고 뭐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경고의 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응답자 중에 91%가 지금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과대평가라기보다 미쓰리 표현대로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충격이 나오면 현재 투자 심리에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 충격이 오면, 그러니까 악재가 큰 거나 터지면 투자 심리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가가 푹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굳이 큰 충격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웃기지만 제가 막 살얼음이라고 했잖아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 잭슨홀 미팅은 매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 중요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 작년보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래 9월 달에 뭐 25bp 금리는 하겠지 뭐. 관세?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쪼다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금니 꽉 깨물고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트럼프를 졸라 까든가 뭔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저런 분위기가 있었어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올해 잭슨홀 미팅 글쎄요 그닥 예.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은 나투데이라고요. 그냥 지금 국내 전문가들은 증시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세제 개편안이 어쩌고 저쩌고 타령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지금 하향 조정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 실적이 좋다 이거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타령하고 앉아 있는 거고.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뉴욕 증시는 그냥 지금 잘 견뎌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견디다가 작은 악재가 나와도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죠. 아까 보셨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응답자 91%가 지금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대평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내가 먼저 팔아야지. 주식은 왜 빠진다? 팔자 세력이 많으면 빠지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코스피도 빨리 3,000포인트 왔고 빨리 3,200포인트 왔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3,200에서 화끈하게 치고 3,500을 지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어쩌고 다시 세제 개편안 양도세를 50억으로 하게 되면 3,300포인트 갈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요. 찍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은요. 뉴욕 증시와 방향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3,200포인트 장중 조정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미쓰리의 생각 전해드렸고요. 저는 8월 19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